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종현쌤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험생활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토크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좀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해드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종현쌤하고 한번 더 하면 좀 우려먹기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월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이나 이런 거 들어주면서 앞으로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토크쇼 계획해서 항상 내 편의하에서 항상 내 편입이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현쌤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조현쌤하고 먹방 하려 했는데 먹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좀 결과물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촬영한 겁니다. 네, 조현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흔쾌히 한다고 했고 제가 상담으로도 해결해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얼굴 보고 하기 힘든 고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이렇게 남겨주면 제가 익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그냥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넘어갈 건데 일단 여러분 중복되는 질문들 지난번에 저희가 정현쌤하고 작업했던 것 중에 중복되는 질문들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타임라인 다 달아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안 겹치는 걸로만 할게요. 일단 뭐 엽떡 먹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현쌤이 지난번에 소고기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었고요. 저 근데 엽떡 좋아해요. 엽떡 좋아합니다. 네, 돈가스. 그래서 그때 라쿠슌 광고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라쿠슌. 네. 저 근데 라쿠슌 어디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공인 영어 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의고사만 풀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하는 거 좀 어리석은 걸까요? 사실 이번에 시립대가 또 토익을 반영하고 그와 동시에 편형, 편수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인영어 시험을 점수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공인영어 점수를 예를 들어 한 900까지 끌어올리려면 사실 일단 토익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할 거라면 하루 한 한두 시간 정도 LC만 준비를 해보세요. LC만 준비를 해보고 LC 점수를 끌어올린 상태로 RC는 우리 배우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계속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익은 시험 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현쌤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석이 돼도 이해가 안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뭐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이유 아닐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그렇게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읽는 지문이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철저한 논리 관계에 따라 답을 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해석했어, 이해했나?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법대로 답을 찍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이법을 적용해야 될까? 라는 거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조현쌤 풀이법도 저도 뭐 충분히 조현쌤 말씀하시는 거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현쌤의 수험생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제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걸 얼마나 길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저는 수험생 때 있죠. 한 번 정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붙었었어요. 수능 성적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붙었는데 서울대가 정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재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하는 걸로 선택한 다음에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재수학원에 갔고 그리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12시 반에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한 4시간 반 정도 자는 생활을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활이 끝나고 며칠 안 지켰나를 봤더니 4일 정도 안 지켰더라고요. 4일 정도.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수능 시험 전에 들었냐면 와 이제 못 해먹겠다. 더 이상의 공부는 내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시험이 그냥 속된 말로 시험이 개망해도 대학교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시험장 딱 들어가서 수능 시험 보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아, 이게 모든 걸 다 하면 안 떨리는구나. 그냥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진짜 4일 정도 안 지키고 모든 걸 걸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운 적도 꽤 많아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내 인생 너무 불쌍해서 어쩌나. 전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사나.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수를 해서 한양대학교를 갔어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죠. 이게 물론 현역대 성적으로는 못 가는 과였어요. 근데 있죠, 남들이 보기엔 성대에서 한양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활이 끝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야, 너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했나 보다. 현역대 성대 붙고 재수해서 한양대 간 거 보면 너 그냥 설렁설렁 공부했나 보다. 라는 얘기를 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 인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하면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포기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냥 홀가분하게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을 열심히 사는 거다 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수험생 스토리는 그랬습니다. 네. 조현생 수험생 이야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종종 말해주시거든요. 들으면서 재밌어요. 저도 공부하는 조현생 수험생 얘기 들으면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나중에 이제 수업하시면서도 언급하실 거니까 그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근데 굵직한 질문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질문이 좋은 것 같은데 2023년도 편입 TO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TO가 안 나면 공부할 거냐 포기할 거냐 이런 뻔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TO가 없어도 공부는 계속 할 건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소할 것 같다는 말도 상관없고 증가할 것 같다는 말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걸 궁금해하는 것 보니 일반 편입 학생인 것 같아요. 일단 학사 편입은 그 어떤 신설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원 외기 때문에 학사 편입이신 분들은 TO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실제로 그냥 별 차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신설과를 만들면서 TO를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 첫 번째는 TO가 아주 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계속 신설과도 생기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가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또 그 만들어졌던 신설과도 편입을 뽑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설과가 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신설과도 편입을 뽑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TO가 늘지 않을까. 작년이 전 최악을 지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국민대학교가 일반 편입을 아예 선발을 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선발을 아예 안 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했는데 제 생각은 작년이 최악을 지났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늘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진 않아요. 아주 늘 거다, 좋아질 거다, 정원이 늘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뭐 작년처럼 최악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거에 이은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또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무슨 과를 써야 될지 고민입니다. 전적대가 상경계열이라 이왕이면 동일계열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상경계열은 문과에서 좀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마이너학과를 지원하는 게 좀 나을까요? 괜히 이상한 과 지원했다가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고민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번쯤 말했는데 그냥 마이너과 이렇게 하지 말고 쉴 때 있죠? 각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에 대한 설명을 꼭 보세요. 과에 대한 설명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의 과목들을 보고 내가 그 과에 흥미가 생기는 것 같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 과를 갔을 때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진로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어디든 가서 대충 하지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과에도 비전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 과를 간다고 무조건 그 과에 맞춘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를 통해서 어떤 진로로 갈 수 있고 나도 그 진로를 갈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과에 가야 그 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공부를 통해 다른 것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없이 그냥 한번 그걸 따져보세요. 내가 그거에 정말 흥미가 생기는지. 제가 한 번쯤 말했지만 저는 사실 있죠. 문과 중에서 유망하다, 아주 유망하다까지는 못하겠는데 비전이 있다라고 보는 과는 정말 진심으로 전 철학과는 좀 비전이 있다고 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왜냐면 철학이라는 게 이제 인간에 대한 사유거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 시대는 점점 일하지 않는 시대로 갈 거예요. 인간들이 일하지 않는 기기가 대신 일하는. 그럼 시간이 많아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유하는 활동, 생각하는 활동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뜰 수 있다고 지금도 믿어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철학과가 통폐합되는 것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위기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철학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철학을 한 사람이 귀해진다는 뜻이고, 귀해지면 돈이 되거든요. 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철학과라는 과도 어느 정도 전 비전이 있다고는 믿어요. 다만 가면 무조건 철학과로 잘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더 구체적인 얘기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거에 또 조질문인데 지금 진로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진로를 정할 때 지금 흥미를 생기는 걸 하고 하셨는데 자기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제 물리학과를 좀 지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제 물리보다는 공대가 좀 낫지 않나 그런 고민이 돼서 자기가 6, 7년 동안 이런 고민해왔던 진로를 바꾸는 게 후회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후회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건 사람마다 이게 저보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있죠. 흥미가 생기는 일을 끝까지 쫓아가면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믿어요. 아직도. 즉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흥미가 생기는 일을 끝까지 가져갈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솔직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과를 통해 얼마나 비전이 있는 길이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물리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물리학과를 이 정도로 가고 싶었다면 내가 정말 끝을 찍어본다는 생각으로 그 길을 향해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도 길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다만 그 길이 남들이 보기에 아주 멋져 보이는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이 좋다면 가야죠. 그냥 다른 공대를 가는 게 좋다니까 가는 건 후회는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둘 중에 경제적으로 어떤 삶이 더 윤택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알 수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 될 것 같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공대를 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윤택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저는 그 정도 마음을 먹었으면 한 번쯤 끝을 찍기 위해 달려보는 것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서 이제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도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8월에 지금 또 화두가 되는 게 8월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 PET를 받아도 이제 좀 결과에 실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지금? 이게? 8월에 성적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자,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분명히 걱정이 될 만한 일이고 신경이 쓰일 만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성적이 오를까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적이라는 것은 한번 터질 때 확 터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단편적인 성적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과연 문제를 풀 때 기준대로 풀고 있냐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지만 답을 맞추고 틀리고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답을 내고 있냐예요. 그냥 이 순간에 답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답을 맞추는 건 둘째 문제고 나는 배웠던 기준에 따라 답을 찍고 있는지, 배웠던 기준에 따라 그냥 차근차근 답을 찍었는데 하고 보니 정답이 많아지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과연 나는 구문을 얼마나 복습했는지, 몇 회독 정도를 했는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뭔가 구문 얘기를 하면 당연하게도 알아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번째로는 문제풀이법을 진짜로 암기하고 있는지, 정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문제풀이법대로만 답을 찍고 있는지, 그렇게 안 찍히는 것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질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거 한다고 성적이 바로 오르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방식이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찍어둔 상태로 문제풀이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법을 적용한다는 게 뭔지가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도 문제풀이법대로 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단계로 성적이 올라갈 거냐면, 나 잘 푸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나 과거랑은 좀 다르게 푸네. 근데 이상하게 성적은 비슷할 거거든요. 분명 난 더 잘 푸는 것 같은데 성적은 안 오르는 이 기현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적이 확 뛸 거니까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조금 버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 말에 이어서 선생님은 좀 성적이 오르겠다 이런 친구가 보이시나요? 보이죠? 보이죠? 질문하는 것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이 학생이 정말 내 방식을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문제풀이도 간결하고 질문도 간결해요. 제가 그랬죠? 문제풀이는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연습하시고, 선생님 이 방식을 이렇게 적용한 게 맞나요? 라고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그 친구들이 그게 궁금해요. 지금 내가 점수가 개판인데 좀 중하위권인데 최상위권으로 간 사례가 있을까요? 자,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까 전에 TO에 대해서도 아까 그랬겠지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죠? 사례가 없으면 내가 되면 되죠. 내가 1번이면 되지. 남이 됐으니까 난 되는 거고, 남이 된 적이 없으니 난 될 수 없을 거다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내가 1번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진짜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솔직한 답을 해드린 거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누가 갖고 말고는 우리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있어도 답 안 해줄 거고, 없어도 뭐 답을 못 하겠죠, 없으면.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또 최고의 학생이나 뭐 좀 이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시기 때 혹시? 이거는 최고의 학생. 최고의 학생은 지금 모습이 1월달 모습과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1월달, 3월달에 저를 만났을 때 저를 대하던 태도와 지금의 모습이 정확히 똑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학생은 지금 오늘 하루도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전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출분석도 꼼꼼하게 해오고, 제가 시키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키는 그대로 한 게 맞는지를 계속 궁금해하고, 이런 학생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사고했는데, 이런 사고의 방식이 선생님의 사고와 일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최고의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학생들은 일단 질문이 없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제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질문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투정이라도 부려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냥 대충 문제 가져와 봤는데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가져왔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라도 투정을 부려야 되는데 그 투정조차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이 아주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아쉽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런 친구들이 좀 아쉽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최고의 학생은 저 아니었을까지. 정원 쌤이 왜 최고였냐면 저한테 진짜 저번에 말했지만 저한테 진짜 심하게 혼나고도 다음날 웃으면서 저에게 왔다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정말 최고의 학생이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에요. 또 요즘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과 친구인 것 같아요. 영어가 최악입니다, 최악. 영어를 머리에 남는 게 없대요. 머리에 남는 게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단어만 외워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영어가 부족해서 학원 기출 모의고사 참여도 못하고 있고, 또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심란하다. 그래서 이러면은 수학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과 친구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을 많이 듣는데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수포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수포자인 친구들이 진짜 영어를 공부 안 하는 시간에, 수학을 공부 안 하는 시간에 다른 과목에 모든 걸 걸면 그래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있죠.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럼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그 많아진 시간만큼을 공부하지 않아요. 보통 놀게 되지. 즉 사람은 시간 아까운 줄을 알아야 그 시간에 열심히 하게 되지, 내가 시간 아까운 줄을 모르고 나에게 시간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수학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이건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제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진짜로 아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영어는 우리가 필요한 점수가 8, 90점이 아니에요. 솔직히 뚝 까놓고 말해서 문제풀이법이 완벽하고 구문 복습 완벽하고 문제 어떻게 답 짚는지만 알면 6, 70점 가거든요. 근데 그럼 나머지 수학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못하겠으면 문제풀이법대로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죠. 선생님, 문제풀이법은 어떻게 적용해요? 라고.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이런 말을 하면서 막상 저한테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해요. 이런 정도 생각이 들면 선생님 알려주세요. 뭐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와야 되는데 그 질문이 없어요. 일단 그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조변쌤이 구문 복습할 때, 구문 수업할 때 알려줬던 모든 패턴은 암기하고 들어간다. 이렇게만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또 이제 요즘에 수험 생활에 이제 공부 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좀 더 쉬고 싶고, 그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외로움을 느낀 친구도 있다고 해서 뭐 선생님도 아까 재수하신 경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공부 외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좀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열심히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거든요. 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한 만큼의 결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무섭고,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도 맞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에 대해선 그냥 그러려니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해요. 저는 수험생활 때도 그랬지만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도 전 똑같았어요. 왜? 굉장히 강의를 한다는 건 외로운 길이에요. 내 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거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강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외로운 일이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사냐? 그냥 내가 외로운 걸 보니 내가 그냥 잘 가고 있구나. 오히려 외롭지 않다면 내가 뭔가 지금 해이해진 건 아닐까. 근데 내가 굉장히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걸 보니 나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일단 버텨보자.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하는 거죠.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 더 하자.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맞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이제 무거워져가지고 재밌는 질문 몇 개 가보면은 힙합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뭐 쇼미더머니 11 그 래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빈지노 좋아하시나요? 빈지노 도끼 말고. 제가 빈지노를 아주 너무 좋아하죠. 정말 같은 일이네요. 맞아요. 맞아. 너무 좋아하죠. 빈지노는 너무 멋있어요. 사실 빈지노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전 빈지노 정말 좋아합니다. 쇼미더머니 골프 공개 모집, 제가 아직 이 벌스가 이 쇼미더머니 나가려면 벌스를 써둔 게 많아야 되거든요. 아직 제가 써둔 벌스가 별로 없어서 아직은 승부가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쇼미더머니 한 15쯤 스타가 되면 이름빨로 실력 말고 이름빨로
한번 제가 잠깐 3차 가서 비벼보고 탈락하고 딱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종현쌤이 뭐 하나 준비하신 게 또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종현쌤이 나중에 공개하실 거니까 일단 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스포 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학원에 이제 오래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해진 사람도 있고 혼자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해진 사람들을 보고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더라고. 나는 혼자인데 맨날 밥도 혼자 먹고 이러는데 저 사람을 되게 친해 보이네. 이런 거를 막 보면서 되게 막 그런 거를 되게 막 움츠러들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막 저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랬죠? 외로운 걸 보니 내가 잘 가고 있구나요. 외로움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을. 외롭다라는 감정이 드는 걸 보니 나 지금 정말 내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부러운 걸 보니 나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 혼자만 딴 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무서운 걸 보니 내가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면 돼요.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모의고사 때 가끔 무서워요. 아 제가 정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가끔 좀 정말 이 방식대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막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솔직히 있긴 있어요. 아니 이럴 때 있는데 전 있죠. 화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이게 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지 않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스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절 만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것도 그 누구보다 성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성공을 해야 돼요. 즉, 제 꿈은 여러분들의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제 성공이고 그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 성공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린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이예요. 서로가 꿈이 똑같아요. 전 나의 이득, 넌 너의 이득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낼 때가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들한테 화내고 싶은 건 절대 아니니까 그래도 좀 무섭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자제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어서 이 질문인데 공부하실 때 열심히 하는 학생 보면 무서우시나요? 그럴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볼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열심히 하는 학생을 계속 보면서 너 열심히 안 할 거니라는 눈빛으로 하는 학생도 있는데 가끔 그걸 외면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또 요즘 좀 찔리는데 쌤 1분 1초를 낚기라 하시고 유튜브로 유인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이 질문은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뭐 저희가 만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요즘 고민했던 거를 같이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 낭비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그냥 장난식으로 물어볼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질문이 왔는데, 저도 노베이스로 시작을 했죠. 중간에 못 따라잡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패닉에 빠진 적 많죠. BAT도 꼴찌하고 중요생한테 혼나고 이럴 때는 정말 많이 패닉이 왔죠. 그럴 때 있으면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었어요. 공부 포기하면은 다시 제가 하기 싫었던 거 하러 가야 돼가지고 조현쌤하고 얘기를 했었고, 아직도 조현쌤하고 얘기했던데 좀 이렇게 저한테 되게 자극이 됐던 말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현쌤한테 이제 딱 5월인가 6월쯤이었을 거예요. 조현쌤하고 노예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알바를 계속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현쌤이 그때 저한테 그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모든 걸 걸어보자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바를 다 그만두고 공부를 했던 게 저의 승부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권 든 적도 없고요. 그냥 조현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끝까지 버티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쌤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성원쌤이 제가 알기로 딱 115세를 딱 한 번 조금 잡았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두 번 다 망하고. 네. 그래서 한 번쯤 밟았을 때, 와, 쌤 대박입니다라고 밴드통이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성호 쌤도 끝까지 좀 그랬던 학생이긴 해요. 되게 힘들었죠. 자, 여러분 모두 힘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것이 논리다를 좀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논리는 하루에 몇 지문을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위주로 한 3문제씩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그 3문제를 제가 푸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30분? 네. 종현쌤 아침 7시까지 하고 오셔서 2층 문 좀 열어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진짜. 종현쌤 일찍 오시긴 오시는데. 7시, 그리고 7시 15분에서 20분이면 오는데. 네. 진짜 이렇게 하시니까. 집에 밤 10시 갈 때도 많아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네.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종현쌤 빵손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실 텐데 저희 뭐 얘기 들어주시고 고민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또 하셨고 고맙습니다. 정말 또 감사드리고 뭐 이런 공부적인 질문들은 뭐 이런 것 여기서 뭐 보시고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게 아까 그 힙합 질문 중에 쌤도 강의하시기 전에 랩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수업 방식 탓에 선생님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가지고 이게 뭐 잘린 것 같네요. 어쨌든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저는 검증하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말하지만 저 진짜 다 풀어봤어요. 모든 문제를 이 방식대로 풀리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 점에서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풀면 답을 찍을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수업을 해요.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학생들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사실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난 다른 존재가 돼야 어차피 잘 되는 거거든요. 남들과 같아서 남들보다 잘 되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남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내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욕을 먹는 걸 보니 나 꽤 잘하고 있나 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어떤 저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갔을 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대신 그 확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종현쌤처럼 귀여워지려면 뭘 먹어야 해요? 그러게요. 제가 자꾸 귀엽다고 해서도 감사하는데 이거 답을 못하겠어요. 너무 그렇게. 타오보고 지난번에 종현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했고 싫어하는 음식 뭡니까 선생님? 저 싫어하는 음식이요? 네. 저 굴 같은 걸 싫어해요. 회 종류네. 굴. 네, 굴을 좀 회는 잘 먹지는 않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굴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굴 종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 괜찮나요?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이건 이 질문 하시는 걸 보니 아직 제가 기출 숙제를 안 드렸거나 저와 노예 상담을 안 하고 계시거나 둘 중 하나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기 한 가지.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첫 번째는 틀린 문제를 문제풀이법대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다시 문제풀이법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암기가 안 돼 있다면 먼저 문제풀이법을 암기하시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틀리거나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으면 답을 찍어둔 상태로 문제풀이법을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답을 찍어두고 얘를 답으로 보려면 내가 이 배운 문제풀이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출제 경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구문복습 얘기가 지금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 구문복습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구문당 몇 분 정도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한 몇 분 정도? 네, 한 구문, 이렇게 한 구문의 책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게요. 보통 한 시간에 두세 개밖에 못 한다는 거는 좀 많이 느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너무 집착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바로바로 질문을 하세요. 너무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근데
필기 암기에는 꼭 시간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분석해보는 연습에도 시간을 꼭 쓸 필요가 있고, 마지막 그래서 걔를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 여러분 해석을 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걔를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게 우리 해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쉬는 날이 있다면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 쉬는 날? 근데 쉬는 날이 없으세요? 제가 일요일도 수업을 해가지고 네. 쉬는 날, 제가 쉬는 날 그래도 조금 쉬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잠을 좀 많이 자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천성적으로 잠을 많이 잘 못 자요. 참 이게 힘들어요. 피곤한데 잠을 잘 못 자기도 해요. 근데 저도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잠을 한번 원 없이 자보는 거. 그리고 또 저는 쉬는 날 이 뭐랄까 그 경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정코노미 구독해주세요. 네, 경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뭐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아보고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마 저는 강사를 하지 않았으면 투자자를 하지 않았을까,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런 기업을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사 이 직업 얘기 나와서 말인데 조현쌤은 어쩌다가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건가요? 그 적성이 맞다는 느낌이 팍 드셨나요? 저는 여기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이 되는데 적성에 맞는 일을 못 찾아서 이러다가 세월이 흘러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재수를 하면서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과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노력해본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포기란 중간에 관두는 게 아니라 해볼 걸 다 해보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구나.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한양 때 붙었다가 한양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갔는데 사실 수능 성적으로는 어땠냐면요. 그 당시 탐구는 4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탐구는 4과목이었는데 현역 때는 국어가 3등급, 영어 수학이 1등급, 탐구가 4과목이 3등급이었어요. 3333, 311, 3333의 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이 아주 어려웠는데 제가 수학을 한 개 틀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점수를 아주 이득을 많이 봐서 성균관대학교를 붙었습니다. 근데 재수하고 나서 성적이 어땠냐? 국어 2등급, 나머지 다 1등급이었어요. 211, 1111. 엄청난 성적 향상이죠? 근데 붙은 학교는 한양대였어요. 어쨌든 성적은 놀랐고, 근데 결과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근데 저는 포기하는 것도 알게 됐고, 포기란 이런 거구나. 해볼 걸 다 해보면 관둘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전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누구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걸 전파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도 그냥 학교 축제고 뭐고 그냥 수업하러 갔어요.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에 제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들 중간고사를 준비해주러 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죠. 이걸 일을 해야 될까? 해야겠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겠어요? 내가 그리고 이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다른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끝까지 갈까요? 라는 마음으로 운 좋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튼 진로는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현쌤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인데 지난번에 조현쌤이 이제 단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요즘도 이런 질문이 많아요. V 서밋은 해야지 최상위권을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V 서밋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공부라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편입을 위해 준비하는 과목이 5과목 정도라면 V 서밋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해서 한 문제 맞출 시간에 다른 과목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편입이란 한 과목짜리 시험이잖아요. 수학은 한두 과목이지만 영어 공간은 한 과목이니까 그런 상황에선 100개 중에 1개 나올 것도 해야 돼요.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만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즉
100개 중에 1개 나올까 말까 한 걸 공부하기 위해서 10개 중에 9개 나오는 걸 놓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안 한다고 못 간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하면 될 수도 있다, 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 맞는 얘기지만 안 하면 못 간다 이건 틀린 얘기라고요. 하고 있는 걸 완벽히 하면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건 내가 기출을 풀었을 때 안정적으로 7, 80 정도 7, 80점 정도의 점수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V3 문제 시작해야 도움이 될 거고 그 전까지는 한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일단 단어를 계속 하던 거 외우시면서 기출 점수가 한 7, 80 정도가 나올 때까지는 꾸준하게 복습하고 분석하고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V 서밋에 너무 이렇게 V 서밋 안 했다고 해도 너무 불안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튼 거의 모든 질문은 거의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조현쌤하고 노예 상담하실 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거 저희가 다 일일이 다 얘기 드리면은 오늘 다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최대한 배제하고 저희가 모든 쓴 질문 중에서는 다 답변 드렸으니까 이거 외에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조현쌤이나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다 들어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생님 8월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8월에 이제 정말 중요한 때인데 이제 친구들에게 학생분들에게 한마디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뭐 결연한 의지를 가지거나 뭐 꼭 해주고 싶은 말들 이런 거 한번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월달 처음 시작할 때 말했는데 지금부터 더 가능성을 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예요. 두려워지는 시기고 여러분 살면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두려움에는 담대해져야 돼요. 두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걸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두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땡깡 부리지 말고 누가 날 끌어주고 누가 날 이끌어주고 나 안 할 거야 라고 울며불며 앉아있어도 누군가 엄마처럼 와서 들고 뛰어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내가 뛰지 않으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울고 있는 건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안 돼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 되기를 선택한 거랑 똑같아요. 즉, 안 될 것 같다고 두려워진다면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에요. 앞으로 살면서도 공포에 맞서는 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단 다른 일을 해도 그렇고 다른 일을 왔을 때도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뭔가를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회는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배워야 되는 가치는 두려움에 대항하는 법이에요.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고 그걸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더 하세요. 안 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 확신을 바라지 마세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당연히 라고 듣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선생님이 그 말을 하든 이틀 뒤면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안 하고 싶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틀에 한 번꼴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될까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질문을 3번쯤 듣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 하는 거 보니 넌 안 되겠다. 너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 보니 어차피 내가 무슨 말 해줘도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또 공부 안 될 것 같으면 또 안 할 거 아니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차피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즉 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해야죠. 제가 책을 뺏어서 해봤자 안 되니까 때려치세요 라고 책을 뺏고 갖다 버려도 저한테 쌍욕을 하고 책을 주워와서 하셔야죠. 그런 의지를 보여주세요.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싸움은 끝까지 가져간다. 지더라도 한 대 때리고 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대 때리고 지라고. 그럼 기회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8월달, 9월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 생각한 것보다 모의고사가 더 안 나오는 순간도 올 거고 그 순간이 꼭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했다고 또 힘들어도 말하고 혼나게 짜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 얘기를 언제나 들어줄 마음이 있으니까 힘든 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힘들면 조현쌤 말씀해 주시지 조현쌤은 미리 빼놓고 주시고 오시면은 뭐든지 들어주시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 또 해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한 8월 말, 9월 초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